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늘은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이야기 영화 3편 중에서 첫 번째 1947년작 송 오브 러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캐서린 헵번과 폴 헨리드, 로버트 워커 등입니다. 두 사람은 카사블랑카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영화 속의 삽입곡 내지는 연주곡들로서는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그 다음에 트로이 메라이, 브람스의 랩소디, 리스트의 왈츠, 슈만의 카니발 9번, 브라운스의 헝가리안 댄스, 그 다음에 저장가 아라베스크, 메디케이션, 위드문이라고 합니다. 브람스의 영국 1번, 그 다음에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역사는 몇 사람 있는지 다 세릴 수는 없지만은 슈만과 클라라 이야기는 항상 상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파리의 쇼팽과 조르주 상드 연애도 있고 뭐 약간 비극으로 끝나지만은 베토벤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래도 슈만과 클라라의 러브 스토리는 최고의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영화 송 오브 러브는 194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하기 바로 1, 2년 전에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트로이 메레이가 1838년에 발표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1839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의 팜플렛에 친절하게 날짜가 다 나옵니다. 1839년 5월 10일로. 이때 이 라이프치히 지역은 작센 지역으로 왕은 아우구스트 프레드리 2세라고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음악회가 오늘 하는 음악회가 왕의 주최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트 프레드리 2세 킹 오브 작선 클라라 빅이 연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현 작세는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를 포함하는 독일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1200년 이전에 1000년대에 또 작세는 북독일 지역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앵글로 섹슨 할 때 그 섹슨이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섹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후에 나중에 그게 분파들이 밑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장면에서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는 클라라가 나옵니다. 이때 이미 리스트는 유명한 음악가로서 연주되는 곡들이 많았습니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를 마치고 앵콜을 할 때 클라라의 아빠 비크는 리스트의 라 카바넬라를 연주하라고 하는데 클라라는 그날 주관 왕 프레드리 2세에게 허락을 받고 일종의 무명의 작곡가인 자기 애인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연주하게 됩니다. 트로이 메라이는 이 전해, 그러니까 1838년도에 어린이 전경이라고 발표했는데 13곡 중 7번째 곡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왕 옆에는 10살 쯤 된 왕의 아들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트로이 메라이라 이런 거는 슈만의 스타일이 아닌데 슈만이 결혼 전에 돈 좀 벌려고 좀 쉬운 곡을 많이 만들었을 때 그때 같이 나온 곡들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도움으로 이겨서 1840년에 클라라 20살 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슈만이 별로 결혼 기념일 선물을 줄 돈이 없어서 노래를 헌정하게 됩니다. 미르테의 꽃이라고 신부를 순결을 상징하는 신부의 꽃으로 사용되는 미르테 꽃을 작품으로
선정된 곡을 같이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은 13년 뛰어넘어서 브람스가 슈먼과 클라라 집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미 13년 되었기 때문에 브람스와 슈만은 이제 클라라와 슈만은 애들이 벌써 6명, 7명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브람스는 슈만 앞에서 자기 곡 랩소디를 연주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브람스가 슈만을 만난 것은 1853년 9월 30일이고 슈만이 강에 투신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은 그 다음에 2월 말에 강에 뛰들고 3월 초에 입원했기 때문에 사실 이 슈만이 브람스를 제자로 가르친 것은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또 클라라와의 연애 때문에 미리 또 떠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 투신하기 전에 이미 떠나버립니다. 어쨌든 브람스는 그 슈만의 추천으로 그 악보도 안 보고 출판사에서 악보 출판을 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 정도로 사실 슈만의 그 유명세가 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라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 7명이나 되고 슈만의 얼굴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어서 연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연주 도중에 아직 열하면서 모유를 먹는 애기가 젖달라고 울면은 연주를 중간에 빨리 해버리거나 빼먹고 와서 모유를 먹이는 일헬 엄마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브람스도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자장가도 들려주고 그다음에 뭐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춤출 땐 자기 음악도 들려주는데 그때에 브람스 헝가리 행진곡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슈만을 위해서 살롱 콘서트도 하는데 리스트가 와서 연주하다가 그 장면에서 피아노 현이 끊어질 정도로 리스트가 세게 연주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피아노로 계속 쳐서 그 연주를 끝내게 됩니다. 따라서 클라라도 옆에서 헌정을 연주합니다. 브람스는 어쨌든 클라라의 사랑을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라고 세월이 지나서 슈만은 그때 당시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꼭 쓰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괴테의 파우스트의 장면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연습 도중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실 슈만이 2년 반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엔 좀 좋아지다가 계속 나빠집니다. 2분 동안에 클라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사실 한번 보다가 클라라 보면 안겨서 죽는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트로이 메라이를 연주하면서 클라라를 위해서 새로 작곡했다고 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은 조금 내용이 과장된 듯한 내용입니다. 이후 브람스는 음악가로서 명예와 부를 얻고서 다시 클라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쾰른에서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이제 발표하게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브람스는 클라라를 만나서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고백을 합니다. 계속 사귀자고. 그때 마침 또 옆에 있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가 브람스의 왈츠를 연구하면서 분위기도 떼어주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슈만의 헌정을 연주할 때 클라라는 자기가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작품, 이 유산, 음악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브람스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는 1890년 기념음악회 슈만 기념음악회에서 클라라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라 단자를 연주하고 끝으로 왕에게 트로이메라를 한 번 더 들려주게 됩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영화 처음에 나왔던 51년 전 프레드리히 2세 옆에 앉아있던 왕자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서 이제 새로 트로이메라를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슈만 있을 때 말기, 쇼팽 말기에는 사진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쇼팽은 사진이 있는데 슈만 사진이 잘 없네요. 이 사진은 크라 사진입니다. 왼쪽은 크라 슈만 죽고 1년 뒤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거의 한참 나이가 들었을 때 크라라 사진입니다. 크라라는 이후 슈만 죽고 항상 옷을 검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거의 사제처럼 보였다고 그래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화 Song of Love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